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장전의 원투펀치 393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제 바뀌나 경질이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13일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언제 바뀌나 그리고 뭐 실제로 바르셀로나 팬분들 가운데서도 경질을 원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게요? 아니 지금 주말 경기를 저희는 못 보고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 어쨌든 지금 1위를 저희 녹화 현재 시간으로 달리고 있어요.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16강 진출했죠. 나폴리와 만나게 돼 있죠.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이 지난 2시즌 동안 라리가 우승을 계속했어요. 네. 라리가 2연패, 현재 1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 언뜻 생각하면요, 이걸 왜 경질들 성적이 아니다.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외관상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축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그 우승의 값어치가 특히 이제 빅클럽 중에서도 또 바르셀로나 레벨의 어떤 메가 클럽 이런 클럽들에게는 더 이상 리그가 네. 별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발베르데는 왜 잘렸냐? 역시 유럽에서의 연이은 실패. 그리고 결정적인 경기들에서의 어떤 실망감. 이게 뭐냐면 뭐 유럽 얘기를 했으니까 로마전, 리버풀전. 거기에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결승이 발렌시아였어요. 네. 근데 발렌시아한테 또 우승컵을 내줬어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에스파뇰과의 카탈루냐 더비. 더 여기에 이제 또 추가된 게 아틀레티코에게 지면서 슈퍼컵. 네, 수페르코파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게 결국은 겹치면서 경질이 됐는데 정말 들어올려야 되는 트로피가 있는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 바뀌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발베르데 감독의 어떤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왔던 여태까지의 전술, 용병술 그리고 뭐니 해도 바르셀로나에게는 또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한 크루이프가 정립한 그 이른바 소위 바르셀로나의 스타일 그것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바르셀로나에게 요즘 중요했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경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관상의 성적만으로는 지금 경질되는 게 좀 사실은 좀 예전 같은 기준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만큼 요즘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적이 중요하고 또 바르셀로나 같은 클럽에게는 뭔가 그 팀의 스타일이라든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런 게 또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발베르데 감독이 부응을 못했다. 그런데 어쨌든 자르는 과정 자체는 지금 많은 또 이제 스페인 축구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쓰는 몇몇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발베르데를 자른 과정 자체는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엄연히 아직 잘리지도 않았는데 구단 수뇌부가 가서 차비 에르난데스와 잡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차비가 예스 했으면은 감독 아직 자르기도 전인데 이제 새 감독이 결정이 되는 셈이었거든요. 근데 차비가 노 땡큐 했고 그다음에 로날드 쿠만이 또 노 땡큐 했고 네. 포체티노는 왔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당장 바르셀로나에 올 사람은 아니었죠. 예전에 에스파뇰 감독할 때부터 자기가 공언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카탈루냐로 돌아오면은 그거는 바르셀로나는 절대 아니다. 네네. 그런 말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욕심은 났겠지만 좀 어려운 대상이었고 그래서 결국 키케 세티엔으로 됐는데 어쨌든 발베르데 감독이 확실히 경질된 게 아닌 상황에서 수뇌부가 가서 차비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발베르데 감독에게는 좀 인간적으로는 좀 아닌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덴티티, 뭔가 팬들은 확실한 전술이 없다라는 거에 좀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이 발베르데 감독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분명히 경질 과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1년 반 남은 자녀 연봉을 또 포기하고 그냥 젠틀하게 떠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서 떠난 거죠. 기분 나쁘게 떠난 거죠, 사실은. 네. 답답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답답한 게. 네. 일단 경기가 답답해요.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 대한 기대치는 일반 클럽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다운 말씀해 주신 크루이프즘에 입각한 그런 아름다운 축구도 뭐 발현되지 않을 뿐더러 물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2시즌 연속 엄청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바르셀로나 팬들을 멘붕 오게 만들었던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근데 뭐 올 시즌에는 기본적으로 선수도 사줬잖아요. 그리즈만도 있고 프랭키 데용도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 좋아지려나 봤는데 올 시즌도 1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원정 경기나 이런 때 보면 어떤 경기 보면은 막 점유율도 밀리고 막 네. 전체적으로는 다 답답해요. 보드진들은 또 답답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올 시즌 끝나고 뭐 그때 그러면 경질 시킬 타이밍을 다 놓치고 지금 현재 감독으로서는 기분 나쁘게 다른 샤비 헤르난데스를 만난 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그 감독에게는 언질없이 네. 뭐 이런 상황까지 와서 경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경질 새로운 감독이라는 거로 일단은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죠. 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성적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어진 그러한 연쇄작용이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감독들이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근데 키케 세티엔 감독이 와서 좀 바르셀로나의 어떤 부분을 조금 기대할 수 있을까요? 키케 세티엔이라는 이름이 이제 국내 포털에 이제 딱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댓글을 저는 많이 보진 않는데 평소에 웬 듣보잡이냐 뭐 이제 이런 네네네. 댓글들도 꽤 봤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라리가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감독이고요. 이 키케 세티엔 감독이 일단 선수 경력도 꽤 좋아요. 그 뭐 많이 뛴 건 아니지만 스페인 국가대표까지도 예전에 했었고 그 미드필더로서 그 상당히 본인도 기술적인 면모가 상당히 있는 네. 사람이었었어요. 그 예전에 선수 시절에도. 그런데 어찌됐건 이 감독이 일단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라스팔마스 때부터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정말 이제 노란 색깔을 입는 팀인데 스페인 안에 약간 외따로 떨어진 브라질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던 평론가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기자기하고 아주 재밌게 했다는 네. 거예요. 축구를. 그러면서 라스팔마스가 뭐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순위도 사람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괜찮게 만들어 놨었고요. 이제 그 공로를 또 인정받아서 이제 라스팔마스보다 큰 클럽인 베티스로 갔는데 베티스에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베티스를 6위권 안에 진입시킨 또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또 성적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베티스가 당시에 구사했던 축구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내에서는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스러운 경기를 한다라는 평가가 그 당시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누캄프에서 바르셀로나도 잡았고 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도 잡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잡은 적이 있고요. 세비야에게는 그 베티스와 세비야는 아주 또 스페인에서 가장 철천지 앙숙 더비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런데 세비야에게 이 세티엔 감독이 있을 때 성적이 더 좋았어요. 세비야에게도 아주 골을 많이 넣으면서 또 이긴 경기가 네네. 있고 그래서 발베르데 감독이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정도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 이상으로 세티엔 감독은 이제 2010년대에 와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특히 최근에 와서 주목을 많이 받은 스페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듣보잡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세티엔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그 크루이피즘의 신봉자들이 네. 많은 찬양을 해왔었죠. 그게 뭐냐면은 세티엔 감독은 물론 바르셀로나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티엔 감독이 하는 축구 자체는 정말 그 바르셀로나가 좋아하는 패스 앤드 무브, 공간 창출, 삼각대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유형의 축구고 점유율이 매우 높았어요.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기록을 하나 깬 게 있는데 뭐냐면 한 경기에서 나온 최대 점유율 기록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것이었는데 그 기록을 깬 사람도 또 키케 세티엔 감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인 추구하는 축구의 스타일이 바르셀로나와 매우 잘 맞죠. 크루이프 감독 그리고 뭐 그 더 훨씬 이후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르셀로나 감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감독들보다도 훨씬 더 과르디올라와 크루이프에 가까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뭐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있었는데 엔리케 감독이 추구했던 축구가 완벽하게 크루이프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실리성이 가미된 그리고 MSN을 최대한 활용하는 뭐 이제 그런 축구였지 완벽하게 과르디올라 크루이프 스타일이었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세티엔 감독이 오히려 그 스타일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 팬들은 좀 기대를 지금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DNA와 워낙에 흡사해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만? 제가 예전에 발베르데 감독 부임 전에 발베르데 감독의 부임을 예측해서 마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산파울리 감독이라고 역시 또 크루이프즘에 상당히 가까운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산파울리 감독도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이제 물망에 오르던 후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저는 발베르데 감독을 왜 제가 맞췄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산파울리 감독을 만약에 지금 데려오면 산파울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그때도 이미 에이징 커브를 그릴 때예요, 바르셀로나가. 근데 지금은 그 나이 들어가는 곡선이 그때보다 더하죠. 지금 그쵸. 발베르데 감독 부임 전에도 에이징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산파울리 감독의 축구는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좀 더 밸런스를 갖추고 수비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발베르데 감독 선임할 것 같다 해서 근데 그걸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30줄인 선수들 꼽아볼까요? 메시, 수아레스, 뭐 부상이긴 하지만 피케, 조르디 알바, 라키티치,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이 30대고 비달 선수. 네. 지금 30대가 7명이에요, 사실. 아니, 30대가 뭐 근데 어때서? 비달 선수는 좀 30대 같진 않아요. 뛰는 거 자체만 보면은 그렇긴 한데 발베르데 감독 부임 시점보다도 지금은 선수들의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또 주력이에요. 그렇죠. 바르셀로나를 오랫동안 또 지탱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키케 세티엔 감독이 왔단 말이죠. 저는 이거는 반반이다. 반반이다. 이건 진짜 반반이에요. 뭐냐면 키케 세티엔 감독의 어떤 이 선수들을 향상시키는 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해요. 뭐냐면 요즘 아주 주가가 높아진 선수 중에 하나 파비안 루이스라는 미드필더가 있거든요. 네. 그 선수도 키케 세티엔 감독의 베티스에서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 미드필더인데 윌리엄 카르발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처음 스페인 건너왔을 때는 좀 느리기만 하고 뭐 장점이 있어 했지만 세티엔 감독 밑에서 있으면서 부스케츠 롤을 잘 수행하는 미드필더로서 베티스의 아주 중심축 역할을 잘하는 선수로서 발전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베티스에서 세티엔 감독 지도를 받으면서 향상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베티스의 그 상징과도 같은 호아킨 선수도 네. 세티엔 감독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도 괜찮아요, 세티엔 감독이.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세티엔 감독이 그렇게 이제 철학도 있고 역량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잘 하는 감독이긴 한데 과연 지금 바르셀로나가 세티엔 감독의 축구를 잘 소화할 수 있는 팀이냐 인 거는 저는 좀 미지수다. 5년 전, 6년 전 그들이 아닌 선수들을 가지고서 아주 크루이피즘을 실천하는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못 터지면은 정말 또 그게 또 패전의 나락으로 가는 그런 경기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반이다. 일단 굉장히 의문이 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장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보드진이 지금 언론상으로는 계약 자체가 2년 6개월인데 네. 뭐 1년 6개월 계약에 1년 옵션.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여부를 보는 그러한 계약이다라는 이제 기사도 있고. 그게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게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바르셀로나 회장 선거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주셉 바르토메우 회장이 있는데 이 바르토메우 회장이 이제 만약에 이제 회장을 더 이상 못 하게 되면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티엔 감독은 어쨌든 바르토메우 회장이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크루이프즘을 신봉하고 그런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들은 세티엔 감독 외에도 많은 감독들이 생겨났고, 네. 지금 또 현대 축구는 그런 축구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식의 또 전환 형태에서 많은 또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변형 형태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 또 현대 축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크루이프즘은 이제는 기본이 됐어요. 네. 많은 축구팀들 특히 쇼패스 위주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점유율이란 거는 이제 팬들 아시겠지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에게 볼 소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실점 위기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상대에게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철학의 시작이 돼서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결국 전방에서는 또 창의적인 또 개인 능력이 같이 결부된 그런 부분 전술이나 그런 역동성에 의해서
골들이 나오는 작업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팀들이 세티엔 감독의 축구가 일단 바르셀로나의 기존의 약간 발베르데의 고답적인 스타일보다는 바르셀로나스러운 축구로 변모가 되겠죠. 바르셀로나가 역동적으로 크루이프즘에 입각한 그런 축구를 할 때는 이니에스타나 샤비가 전성기 시절에 중앙에서 부스케츠와 함께 완벽하게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중심을 잡아놓고 앞에서는 이제 거기서 메시 같은 창의적인 또 혼자서 크랙 같은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같이 뒷받침되면서 득점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축구가 최고의 승률을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 단계는 메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이제 봐야 되고요. 네. 네, 많이 못 뛰거든요. 메시는 한 경기에서 메시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부스케츠도 나이가 이제 많고 뭐 알바도 이제 30줄에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티엔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직시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다른 팀들은 이제 세티엔 감독 만나면 아마 내려서서 공간 안 주고 역습하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볼 소유권이 이제 붕 뜬 상황, 볼 소유권을 잃은 상황에서는 엄청난 압박과 전환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배후 공간을 공략을 하겠죠. 역습을 통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 나이 많은 노장들을 썼다가 결국은 이제 전환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네. 초반에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이루어져서 완벽한 축구를 하기 힘든 과정에서 미스들이 나오고 실점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세팅 감독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고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스쿼드에서 얼만큼 크루이프즘도 발현을 하되 얼만큼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축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장황하게 좀 말이 길어졌지만 이 크루이프즘이라는 원료를 들어가면 이 축구는 엄청나게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축구예요, 사실은. 간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선수들끼리의 간격을 매우 중시한 그 축구가 크루이프즘입니다. 일정 간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선수들 트라이앵글도요. 공을 중심으로. 그러면 팀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사실상 예전에 메시가 있고 이럴 때는 조금 변형된 선수들의 특징에 맞게 변형된 스타일의 크루이프즘이 사실은 된 거예요. 네. 전 선수가 로봇처럼 크루이프즘을 구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은 결국은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얼만큼 본인이 원하는 거는 팀적으로 이상적인 축구가 되는 크루이프즘이거든요. 그거를 바르셀로나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과연 핵심 노장 선수들의 특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또 그리즈만이 그런 롤에서 어떻게 또 잘 살아나느냐. 그런 부분들이 결과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역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됐지만 제가 상대팀 감독이면 이 팀과 상대할 때 어떤 전술로 나올지는 저는 정해져 있어요. 네. 이러한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역습 패턴을 해야 될지는 지금 수년간 많이 학습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오히려 세티엔에게는 상당한 시험 무대예요. 저는. 네, 그렇죠. 이 팀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지금 빅클럽 감독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러면 세티엔은 진짜 능력 있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팀에서 예전보다는 바르셀로나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오히려 나오지 실속은 않고. 없어. 실속은 없어. 이렇게 되면 발베르데를 라리가 우승이라도 계속했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팬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현님하고 똑같아요. 저는 반반 봐요. 그래서. 네. 딱 두 가지만 덧붙일게요. 장 의원님이 뭐 워낙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다 동감하고 제가 중계했던 그 얼마 전에 카탈루냐 더비 이것도 네. 이제 발베르데 감독 잘리는데 역할을 했던 경기인데 또 이게 정말 지금 바르셀로나의 문제를 또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프랭키 데용 선수가 그날 퇴장당했어요. 퇴장당하면서 한 골은 앞서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하면 4-4-1 포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수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 측면 수비를 봐주고 있던 그리즈만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메이션이 4-3-2가 됐어요. 앞에는 누구겠어요? 메시 선수와 수아레스 선수죠. 4-3-2가 되면서 그러니까 7명이 수비를 하는 거예요. 2명은 거의 수비 가담이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특히 이제 중앙에 3미들이 되니까 양 사이드 공간이 상대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공략 포인트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이드에서 출발한 공격에서 우레이 선수에게 골 먹고 네. 이기질 못했죠. 거기서 말베르데 감독의 결국 문제가 뭐냐? 아우 메시는 그래도 빼기가 좀 그래? 그러면 수아레스라도 뺐어야 돼요.
그리스만은 놔뒀어야죠. 놔두고 4-4-1 포메이션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날 컨디션은 수아레스가 너무 좋아. 그러면 정말 눈 질끈 감고 메시 선수라도 뺐어야죠. 그리스만 선수는 놔뒀어야 돼요. 이건 제가 그리스만 선수를 이뻐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만이 있어야 4-4-1 포메이션이 되니까. 근데 거기서 메시 선수, 수아레스 선수를 빼지 못하고 그리스만 선수를 빼면서 4-3-2? 그거는 상대의 공격을 얻어맞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발베르데 감독이 그걸 모를까요? 발베르데 감독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포진을 펼치는 게 그 상황에서, 퇴장당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를 저는 발베르데 감독이 모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메시와 수아레스 중에 한 명을 뺄 결국은 용기가 깡이 없었던 없는 거죠. 거예요. 결국 자기가 진정한 보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팀에.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보스가 돼야 된다는 게 세티엔 감독에게도 놓인 중요한 과제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그리스만을 좀 제대로 써야 된다. 발베르데 감독은 결국 그리스만이라는 비싼 재산을 딱 금고에 쟁겨두고 제대로 못 썼어요. 물론 그리스만 못 써서 뭐 발베르데 감독이 잘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최근 몇 년 동안 데려왔던 선수들 보세요. 케빈 프린스 보아탱, 예리미나, 말콤, 무리오 선수도 있죠. 제이슨 무리오 선수도 있고, 거한 선수들로는 덴벨레, 쿠티뉴도 있죠. 다 제대로 못 썼어요. 돈 쓴 거에 비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적 농사를 거의 다 실패했는데 앙투안 그리즈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정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즈만은 제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세티엔 감독에게 놓인 가장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는 자, 이제 수아레스 마저 부상으로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그리즈만 활용을 잘해야죠. 네. 수아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만에게 조금 더 나은 역할을 줘야만 하는 때가 됐고 그거를 당장 세티엔 감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아레스 선수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긴 한데 수아레스 선수가 빠짐으로써 네. 수비 가담이 적은 선수는 이제 메시 한 명밖에는 없게 되는 장점은 있어요. 네네. 수비적으로는 어쨌든 수비 가담이 적은 선수의 숫자가 줄어서 약간 나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제 외국의 빅팀들과 할 때는 오히려 이게 약간 장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제가 뭐 수아레스 선수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메시와 수아레스 중에 그러니까 수비를 안 하는 선수가 있어도 그게 한 명이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거는 이제 수아레스 선수가 당분간은 이제 뭐 못 나오니까 어쨌든 그리스만 잘 써야 된다. 이거는 세티엔 감독이 당장 해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즈만은 저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본인이 원하는 조금 프리한 영역을 얻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 중앙 쪽에서. 풀백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공격 작업을 하는 구조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리즈만도 잘 써야 되지만 과연 이 세티엔 감독이 부스케츠를 너무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네. 과연 부스케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축구가 초반에 잘 정착하려면 중앙에서 진짜 압도적인 점유율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압도적인. 네. 그럴 경우에 사실 간격 유지가 수비 라인도 공격으로 올라갈 때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와서 네. 간격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피케도 그렇고 물론 피케가 못한다는 건 아니고 부스케츠까지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공수 전환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간격 유지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계속 90분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진 또 부스케츠의 어떤 기동력들을 고려하면 결국은 세티엔 감독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바르셀로나에 대한 꿈 또 선수들은 네.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현실, 이 지금 현실에 정말 바로 타협을 해서 여기서 실리적으로 본인이 조금 더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꼭 부스케츠를 이제 고집할지 안 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부스케츠를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으로는 저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꼭 부스케츠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술적으로도 크루이프즘이 꼭 그런 식의 축구로만 크루이프즘을 구축할 이유는 없어요. 네. 다른 방식으로도 크루이프즘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는 유연성을 갖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탈피를 한다면 초반에 조금 우려될 수 있는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벌써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티엔 감독이 와서 팬들이 원하는 바르셀로나는 이제 재밌는 플레이, 그리고 이 노장 선수들의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것, 그리고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의 발굴, 거기다가 이 선수들을 함께 융합하는 카리스마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세티엔 감독의 바르셀로나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대체 언제 하나요?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